13번째 문장 삽입 파트입니다. 주어진 박스를 잘 보고 아래쪽 글과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 문장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첫 번째는 예를 들면입니다. 보통 예를 든다는 말 앞에 중심 문장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에 해당되는 중심 문장을 앞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일단 주어는 not이 포함된 부분 부정입니다. 즉 전체를 나타내는 말과 부정어가 함께 만나면 우리말로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다. 즉 왼손잡이 모두가 뭐뭐인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른쪽 뇌가 우세한 것, 즉 우뇌가 우세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뭘 뜻하는 거야? 좌뇌가 우세한 왼손잡이들도 존재한다는 걸 뜻하겠죠. 우린 따라서 이 글의 뒷부분에 왼손잡이인데도 불구하고 좌뇌가 우세한 경우를 찾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구가 무엇에 관한? 두뇌 기능에 관한 보인다? 가리키는 것으로 이하의 내용을 대부분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지. 한쪽에 우세한 반구를, 이때 말한 반구라고 하는 건 좌뇌 혹은 우뇌를 말하겠죠. That is, 즉 한쪽 측면, 주격이 꾸며줍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보이는, 더 in charge 한다고. 이때 말한 in charge라고 하는 건 담당한다는 뜻이니까 더 많은 걸 담당한다. 다른 말로 우세하다는 말을 바꿔 쓴 거겠죠. 뭐보다? than the, 다른 쪽 반구보다. 즉 A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왔던 한쪽 반구와 다른 나머지 한쪽의 반구를 뜻합니다. 아직 1번은 정답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주어진 박스에서는 모든 왼손잡이가 우뇌 주도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는 전체적인 일반어가 깨진다는 중심 문장이 나와야 되죠. 이건 바로 그런 예가 될 테니까 말입니다. 우린 1번 다음 문장부터 봅니다. 거부터 컴마까지 묶어볼 때 아마도 90%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입니다. 바로 좌뇌죠. 이때 말한 이것이라고 하는 건 다른 쪽보다 더 담당하고 있는, 다른 말로 더 우세한 한쪽 뇌가 바로 좌뇌라는 거죠. 아직도 일반어가 깨진다는 말 안 나오기 때문에 2번은 아니겠죠. 다음 문장 보면 brain wave니까 뇌파 연구는 보입니다. 가리키는 거로 이하를, 그 우세한 반구가 이라고 다소 더 전기적으로 활동적이라고. 뭐보다? 열성한 다른 쪽 반구보다. 그러니 뇌파 연구해보니까 대부분의 좌뇌인 더 우세한 반구가 그렇지 않은 열성적인 반구보다 더 전기적으로 활동적이란 말을 뜻하는 거겠죠. 끝난 게 아닙니다. and 뒤에 보자. 일단 B의 what 같은 경우는 앞뒤에 명사가 하나씩 빠져야 되는데 일단 뒷문장부터 보면 그 개인은 어느 정도는 의존한다는 거지 그 특별한 반구에 더 많이 다른 쪽 반구보다. 누가 봐도 주어, 동사, 목적어 패턴에 완벽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what은 말이 내용상 접속사 형태 대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B번이 잘못된 문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문장 다시 보면 우리 개인들은 그 특별한 반구, 즉 우세한 반구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말이죠. 아직까지도 일반어가 깨졌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3번도 아니겠죠? 그 증거는 does not suggest, 시사하지는 않습니다. 명백한 왼쪽, 오른쪽의 우세함을 모든 경우에서 하지만 말이죠. 자, 드디어 역접과 더불어서 모든 경우에라는 일반어가 나왔고 이런 모든 경우에 두뇌의 왼쪽 또는 오른쪽이 무조건 한쪽이 더 우세하다는 그런 일반어를 시사하지 않는다는 게 나왔죠. 따라서 일반어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확률이 매우 큽니다. 나머지 마저 보도록 하죠. 대략 그들 중 절반이, 자 정답 확실하네요. 여기서 말한 그들이라고 하는 건 복수 보통명사를 말하는데 바로 앞문장에 복수 보통명사인 사람들이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긴 나왔죠. 즉 왼손잡이들, 이 복수 보통명사를 받는 게 바로 대미되니까 그 왼손잡이들 중에 대략 절반 정도가 사실은 가지고 있다는 거지 우세한 좌뇌를 말이야. 마치 뭐처럼? 대부분의 오른손잡이가 그러는 것처럼. 이때 대동사 두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와 있는 가지고 있다는 일반 동사를 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시험에서 두를 만약에 아로 바꿔서 출제한다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왼손잡이는 우뇌가 지배적이 되는데 절반 정도는 좌뇌가 오히려 지배적인 두뇌란 얘기입니다. 마치 오른손잡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어가 깨진 겁니다. 자, 5번 문장 보죠. 왼손잡이들은 account for, 뭐뭐에 해당한다, 뭐뭐를 차지한다는 거니까 대략 10%의 인구를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들은 보인다는 거죠. 다양한 것처럼 두뇌의 우세 성향에 대해서 더 많이, 누구보다? 하는 것보다 오른손잡이들이
비교급 된 뒤에 도치 형태가 돼서 두가 먼저 나오는 거죠. 물론 마찬가지 이때 두라고 하는 것도 앞에 나온 일반 동사 다양하다는 걸 받는 거기 때문에 절대 비동사 아 같은 걸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 글의 한 문장 요약을 같이 보도록 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한쪽 뇌 반구가 더 우세합니다. 그리고 약 90%는 좌반구가 우세합니다. 그러니 오른손잡이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다만 그렇다고 모든 왼손잡이가 우뇌 우세인 건 아닙니다. 실제 왼손잡이의 절반 정도는 오른손잡이처럼 좌반구가 우세하다는 거죠. 그래서 왼손잡이들은 두뇌의 우세한 성향에 있어서 오른손잡이들보다는 더 다양하다는 걸로 글을 맺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뒤쪽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두뇌 기능 연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지 하나의 어떤 반구를 더 우세한 반구가 되겠죠. 뇌파 연구를 했더니 사람들은 의존한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 우세한 반구에. 그리고 그 반구는 사실은 더 전기적으로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역접 그러나부터죠. 이 두뇌 우세력이라고 하는 게 is not, 즉 모든 경우에 있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부정어 not과 함께 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모든 왼손잡이들이 바로 우뇌 우세 성향인 건 아니라는 거죠. 즉 왼손잡이들은 사실 다양하다는 두뇌 우세함에 있어서 더 많이 다양하죠. 누구보다? 그렇죠. 오른손잡이들이 그러는 것보다, 즉 다양한 것보다 까지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A, B 어법 중 잘못된 거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what이 아니라 정답 that이었고요. 대동사 do가 가리키는 건 가진다, 우세한 좌뇌를, 이게 되겠죠. 밑줄 친 단문 B를 미리 적어왔습니다. 그들은, 즉 왼손잡이들은 보인다는 거지 다양하게 두뇌 우세함에 있어서 더 많이 오른손잡이들이 다양한 것보다. 자, 이때 주어를 is로 시작하는 복문을 쓴다면 it이 단수니까 it seems that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따라서 그건 보인다, that 이하처럼 왼손잡이들이 다양한 것처럼 두뇌 우세함에 더 많이, 나머진 동일하겠죠. 따라서 it seems that 주어 동사 패턴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시제를 조심하세요. 현재고 현재입니다. 자,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프랙티스 1번 넘어왔습니다. 마찬가지 주어진 박스를 잘 보고 아래쪽 글들 중에 어디 넣을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but 역접은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되겠죠. 앞뒤 상반되는 내용이 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러한 토픽들은 입니다. 상대적으로 쉽단 말이지. to cover. 이때 cover란 말은 다루기에 또는 보도하기에 정도가 되겠죠.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토픽들은 포함하니까 친숙한 사람들과 용어들 그리고 장소들을 이런 걸 포함하니까 상대적으로 다루기가 쉽다는 말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린 바로 이 앞에 이러한 토픽들, 즉 우리한테 아주 친근한 사람들이나 용어나 아니면 장소 같은 걸 다루고 있는 토픽들을 찾아서 그 뒤에 이 문장을 넣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rely on, 어디에 의존하다인데 exclusively라고 하는 건 배타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미디어에, 정보를 위해서, 무엇에 관한? 토픽에 관한, 현재 관심사에 대한, 즉 현재 관심사, 그걸 다루고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디어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얘기입니다. 뒤쪽에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컴마는 삽입이라고 해서 빼도 한 게 없겠지만 understand가 이해하는 거니까 이해할 만하게도 정도가 되겠죠. 우리는 do not have, 즉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시간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는 뒤에 투부정사가 와서 뭐뭐 할 시간이란 의미가 되겠죠. 뒤쪽에 나온 conduct는 뭐뭐를 행하다라는 의미니까 우리 자신의 더 철저한 문헌 검토와 그리고 조사를, 즉 우리가 직접 더 철저하게 문헌 검토나 조사 같은 거 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디어에 전적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아직 1번 앞에는 이런 친근한 토픽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답 안 되겠습니다. for부터 가로 한번 쳐보죠. 저 뒤쪽에는 콤마까지 묶으면 되겠죠. 즉 경제 그리고 정치적 뉴스에 대해서 애줄해지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for가 반복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뒤쪽에 있는 사람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 달리 말하면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말하겠지. 여하튼 이런 뉴스나 이런 이야기들에 있어서 바로 신문, 라디오, 그리고
TV 미디어가 그렇죠. 지금까지 말한 이런 것들이 바로 앞에 나온 여기는 미디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정보를 얻고자 하는 미디어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다고요. 아주 훌륭한 일을. 어부는 동격이라고 해서 뒤쪽에 나온 내용이 바로 훌륭한 일이 되는 거죠. 전치사 뒤에 동명사 오는데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keeping이니까 유지하는 건데 목적어인 우리를 informed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동사 inform이란 말이 정보를 주는 건데 우리는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정보를 받는 게 됩니다. 따라서 수동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ed가 쓰인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정보를 계속 접할 수 있도록 유지하게끔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앞에 나왔던 신문, 라디오, TV 같은 미디어란 얘기죠. 자, 일단 보기 2번은 정답의 근거가 충분합니다. 왜냐면 앞쪽에 있는 비즈니스, 정치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문제겠지만 바로 뒤에 있는 사람 사는 이야기는 박스에 나왔던 친근한 사람들과 용어 그리고 장소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충분하죠. 또한 비록 경제나 정치 같은 어려운 분야라고 할지라도 여기 벗이 나왔으니까 그나마 경제, 정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람 문제죠. 우리가 살아가는 용어라든가 장소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2번부터 보도록 하죠. 주어는 이야기들이고요. involving이니까 현재 분사로 뭐뭐를 포함하는 이야기지. 즉 이번엔 복잡한 과학을 포함하는 이야기들은 까지가 주어고요. 복수니까 동사 아가 나오겠죠. 더 어렵습니다. to do. 즉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때 do가 받는 대동사는 2번에 빠졌던 이 박스 문장, 즉 카바를 의미하겠죠. 다른 말로 보도한다는 뜻이니까 보도하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안 봐도 알아야겠죠. 복잡한 과학을 다루는 이야기라면 절대 친숙하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원자, 전자 속의 사람이라든가 용어라든가 장소 잘 와닿지가 않죠. 따라서 다음 문장 보면 언론인들은 다시 한번 괄호치고 ing 현재분사 꾸며주고 있죠. 우리말로 다루고 있는 언론인들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자, 이때 말한 이러한 이야기란 말은 뭐겠어? 그렇지 앞에 나온 복잡한 과학을 말하겠지. 까지 묻게 되면 그런 어려운 과학을 다루는 언론인들은 종종 do not have니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과학적 배경 지식을 그리고 심지어 과학적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가짜 주어 it, 진짜 주어 to 부정사겠지. 그것은 사실은 어렵다는 얘기야. to 부정사가 and로 연결된 병렬 구조겠죠. 즉 to condense. condense란 말은 응축, 요약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simplify, 단순화시키는 거겠죠. 과학적 문제들을 누굴 위해서? 시청자나 독자들을 위해서. 즉 언론인들이 설령 과학적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걸 요약하고 단순화해서 일반인들에게 전달한다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Finally, 마지막으로 언론인들은 일을 합니다. 타이트한 데드라인에 맞춰서 말이죠. 컴마 뒤에 ing니까 분사구문이겠지. 종종 가지면서 less than이니까 하루보다 부족한 시간을 뭐 하는데? 탐구하고 그리고 쓰는데 하나의 이야기를. 이때 말한 이야기란 말은 기사가 되겠죠. 달리 말해 기사를 완성하기에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이트한 데드라인에 맞춰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 보면 이러한 타이트한 데드라인은 또한 만들어요. 가짜 목적어 it, 진짜 목적어 to 부정사 형태겠지. 즉 그것을 tempting하게 만들어요. tempt 유혹하는 거니까 tempting은 유혹적인 뭐가? 의존한다는 것이 운동가들에게 어떤 운동가냐면 be equal to란 말은 뭐뭐를 갈망한단 말이니까 제공하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입니다. 정보 그리고 화려한 인용어구들을 까지 묻게 되면 이런 정보나 화려한 인용어구들을 제공하고 싶어서 안달난 그런 활동가들한테 원래 의존하면 안 되는데 기자 본인이 취재해야 되는데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런 활동가들한테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강력하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글은 기자가 기사를 쓰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글이 되겠죠. 한 문장 요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일반적 많은 사람들이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은 미디어에 의존하죠. 그래서 정치, 경제, 뉴스 같은 친숙한 이슈는 쉽게 보도가 되지만 문제는 과학 기사죠. 그것의 복잡성과 마감 시한 등으로 인해서 사실 기자가 다루기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본문 내용 이해 듣길 바라고요. 우리 아래쪽 문제로 넘어갑니다. 문장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니까 첫 번째 그의 뭔가는 였다는 거야. 지루했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것이 였으니까 전적으로 뭘 기반했냐면 자기 군대 생활에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루했다는 거죠. 정답은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지. Sun이라는 신문이 보도했어요. 그 커플의 이별을. 이나 프런트 페이지 스토리겠지. 즉 머릿 기사로 말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앞에 있는 건 이야기,
뒤에 있는 건 기사란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무엇이 어려운 거냐는 것이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겠지. 즉 언론인들이 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는 거야. 심지어 과학적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도 말이야. 까지 묶어본다면 보문의 정답은 뭐였죠? 그 유명한 it for to문이죠. 그건 어려운 일이야. 언론인들이 첫 번째 요약하고 두 번째 단순화시키는 것이 바로 과학적인 문제들을 시청자나 독자를 위해서 말이지. 바로 이 문장을 적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도움됐길 바라고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프랙티스 2번 문제 넘어왔습니다. 마찬가지 주어진 박스 잘 보고 연결고리를 찾아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첫 번째 then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노란 색깔이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나서 one by one이니까 하나씩 the other colors, 즉 다른 색깔 컬러들도 사라집니다. 언제까지? from부터 feet까지 묶으면 대략 100feet니까 100feet 정도부터 오직 남색하고 보라색만 남을 때까지. 내용상 보니까 색깔이 점점 사라지는 걸 보이죠? 그렇게 100피트까지 들어가면 다른 건 다 사라지고 남색하고 보라색만 그나마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잘 기억하고 아래쪽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주어는 색깔 스펙트럼입니다. daylight 햇빛이겠죠. be comprised of이니까 그건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빨강, 주황, 노, 파, 초네요. 남, 그리고 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갯빛인데 순서가 영어는 좀 다르네요. 빨주, 노초, 파남, 보인데 초록과 파랑이 서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햇빛의 색깔 스펙트럼은 지금 보는 7가지 무지개 빛깔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야. 언제나 그렇듯 역적 중요하죠. 하지만 물이라고 하는 게 act as란 말은 뭐뭐로써 작동한다는 거야. 즉 필터니까 걸러내는 거죠. 그러한 색깔 스펙트럼에 대해서 햇빛의 감 잡아야죠. 필터라고 하는 건 걸러내는 거니까 지금 이 색깔 스펙트럼이 이렇게 하나씩 걸러진다는 얘기겠네. 뭐 때문에? 그렇지, 바로 물 때문에. 그래서 물 아래쪽 100피트까지 내려가면 남아있는 색깔이라고는 남색과 보라색밖에 없다는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 문장 봅시다.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따라서 그러한 색깔의 구성은 햇빛에 대한 바뀐단 말입니다. 점진적으로 물의 깊이와 함께. 즉 달리 말하면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색깔의 구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아직 1번은 정답이 안 됩니다.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then 때문이겠죠. 내용상 그런 다음에 노란색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앞에 뭔가 다른 색이 사라진 다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색깔 사라지는 걸 찾고 나서 이걸 집어넣어야겠죠. 1번 문장 보면 그저 2인치 표면 아래쪽에서 까지 묶으면 모든 적외선이 그 컬러 스펙트럼에서 말이죠. 흡수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산란되어진다는 얘기야. 물에 의해서. 기억나죠? 이때 물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해서 색깔을 흡수하고 산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장의 주어는 앞에 있는 all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all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의 단수 복수겠죠. 만약에 all the water 하면 물이니까 단수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all 뒤에 나온 게 rays, 즉 적외선 광선들이라는 복수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아가 되는 거죠. 이지가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일단 적외선 사라졌고요. 아직 색깔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2번 이어서 보도록 하죠. within부터 컴마까지 묶어 본다면 이번에는 20니까 20에서 30피트까지 물 아래 내려가면 모든 빨간색들이 have been ing일까 pp일까? 정답은 간단하죠. 주어인 빨간색이 뭐를 걸러내는 겁니까? 걸러짐을 당하는 겁니까? 당연하죠. 필터인 물에 의해서 걸러짐을 당하는 겁니다. 모든 빨간색들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색깔 사라지는 거 나왔으니까 3번 정답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주어진 박스에서는 모든 색깔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남색과 보라색만 남았다는 거니까 뒤에는 더 이상 사라지는 색깔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바로 3번 뒷문장 보면 오렌지란 색깔이 입니다. 다음번 색깔이죠. 뭐 할? 사라질. 그러니까 아직 사라지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적어도 답은 4번 아니면 5번 되는 거겠죠. 4번 보니까 이것이 만들어냅니다. 파란 색깔과 초록색, 즉 청록색의 캐스트란 말은 색조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청록색 색조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형용사가 꾸며주겠죠. 특징인 대부분 물의 까지 묶어본다면 일반적인 대부분 바닷물의 특징이 바로 뭐야? 이 청록색을 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때 말한 this는 뭘 말하는 거야? 그렇지, 마지막에 결국 남색과 보라색만 남는다는 그 현상을 말하겠지. 그리하여 남아있는 색깔들만 강조되어서 바닷물이 청록색 보이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답은 누가 봐도 4번 될 수밖에 없겠죠. 더 이상 색 변하는 것도 없으면서 this가 가리키는 게 분명 박스 안의 내용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 5번 보도록 합시다. 파랑과 초록은 입니다. 단지 유일한 두 가지 컬러죠. 뭐냐면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동사 나오겠죠. 더 깊은 바닷물 깊이 속에서 존재하는 so, 그래서 모든 것이 보입니다. to be 청록 색깔로, 즉 청록 색깔인 것처럼 모든 것이 보인다는 얘기죠. 정답은 4번이 확실하고요. 이 글의 내용을 잠깐 그림으로 살펴보면 실제 파란색이 바로 바다입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빨주노초 파란보의 색깔 스펙트럼이 이렇게 물의 깊이에 따라서 점차 흡수되고 없어지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아래쪽까지 가는 게 블루, 그리고 그린이 되는 거죠. 따라서 청록색이 거의 대부분의 바다 색깔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한 문장 요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깊이에 따라 빛의 색깔을 필터링하죠. 그래서 약 100피트 아래부터는 오로지 남색과 보라색만 남고 이로 인해서 바다는 청록색으로 보이게 된다는 얘기죠. 본문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됐기를 바랍니다. 아래쪽에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네모 안에 어법 맞는 건 본문 설명할 때 이미 다 끝냈습니다. A는 R, B는 PP 형태 되겠죠. 두 번째 질문 볼까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색깔은 뭐냐면 사라지는. 그건 바로 모든 빨간 색깔이었죠. 본문에서 20에서 30피트 사이에서 모든 빨간색이 걸러진다고 했으니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빨간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닷물 속에서 사라지는 색깔 스펙트럼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 넘어왔고요. 마찬가지 박스를 잘 보고 연결고리 찾아서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데이가 가리키는 게 뭔지 알아봐야겠죠. 그것들은 됩니다. 폴루턴츠라고 하는 건 오염 원인이니까 뭔가 안 좋은 것들이겠죠. 어디부터 묶으면 오직 이럴 때에만 된다는 얘기야. 석탄이 수동태로 태워질 때, 그리고 그렇게 연소된 생성 물질들이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배출될 때, 바로 대기 중으로 말이죠. 까지 묶으면 아마 석탄이라는 게 태워지면서 그 석탄 속에 있던 연소 생성 물질들이 대기 중으로 배출될 때에만 오염 물질이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따라서 그것들은 아마 석탄 속에 포함된 어떤 성분들이겠지. 이걸 기억해 두고 아래쪽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급격한 증가입니다. 뭐 속에서? 화석 연료의 사용 속에서. 언제부터? 산업혁명 이래로. 길었지만 이 전체가 주어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증가시켰다는 거죠. 뒤에 나온 비유를, which는 셈이 늘 말하지만 주격 아니면 목적격이란 말이야. 하지만 바로 뒤에 주어가 나왔으니까 일단 주격은 탈락이고요. 인간들은 였다, and 그리고 여전히 이다. 즉 과거 진행과 현재 진행이 이어지는 거죠. add to란 말은 더하는 거니까 과거에도 더하는 중이었고 여전히 지금도 더하는 중이란 얘기야. 바로 엔트로피를, 그 행성에, 이때 말한 행성은 지구를 말하겠고 형태 속에서, 즉 오염 물질의 형태 속에서. 자,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보면 주어가 나왔고 add to가 타동사 개념이고요. 뒤에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문법적 완벽한 문장이 왔죠. 따라서 which가 목적격일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은 앞에 전치사 at을 써서 그 비율에 대해서 인간들은 이랬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엔트로피라는 게 나오는데 밑에 적혀있기로는 열 역학상 존재하는 추상적 에너지량의 척도, 아주 어렵죠.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질서한 정도를 측정해 놓은 값이라는 얘기죠. 즉 엔트로피 값이 올라간다는 말은 무질서한 정도가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엔트로피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질서한 정도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질서 정연해진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첫 번째 문장은 화석 연료의 사용이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지구상의 엔트로피 양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화석 연료 때문에 말이죠. 일단 우린 1번은 아직 정답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어진 박스에서 데이가 받을 만한 게 여기는 오염 물질밖에 없는데 우린 적어도 석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 물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 첫 번째 문장에는 석탄과 연관성이 안 나왔습니다. 1번 아직 아니겠고요. 우린 다음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부터 컴마까지 묶어본다면 때문에, 지구가 이기 때문에 폐쇄된 시스템. 조심하세요. ed가 붙습니다. 지구가 뭔가를 폐쇄시키는 게 아니라 폐쇄를 당한 시스템이란 얘기죠. 대기권에 의해서 꽉 막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염 물질들은 현재 완료 계속이 되겠죠. 항상 present, 즉 존재해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구상에 오염 물질들이 지구의 대기권 밖으로 못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2번은 정답이 아니겠죠? 석탄과 연관된 오염 물질이 안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에 대한 부정적 영향, 오염 물질들에. 참고로 영향을 끼친다는 말은 전치사 on과 짝을 이루죠.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오염 물질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까지 묶으면
이게 바로 주어가 되는 거죠. 그것은 is not. 자, 바로 감 잡아야 됩니다. Not because 뒤쪽에 but because 구문이겠죠. 우리말로 하면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오염물질들이 단순히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오염물질들이 현재 완료로 흩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역에, 전 세계의 생태계 전역에 말입니다. 그것도 매우 무질서한 방식으로. 부정접두사 this가 있으니까 무질서하단 말은 뭐야? 그렇지, 엔트로피 값이 높다는 걸 뜻하겠죠. 즉 오염물질 자체가 존재하는 건 문제가 없어. 질서 정연하면. 하지만 오염물질들이 질서 정연한 게 아니라 흩어진다면 전 세계의 생태계 도처에 말이야. 그것도 무질서한 방식으로. 그때 오염물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아직도 3번은 정답이 안 됩니다.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석탄과 연관된 정보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문장 보시면 탄소 그리고 황, 이게 주어입니다. have no impact니까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impact라고 하는 건 on 쓴다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 on이 쓰고 있습니다. 언제 영향 끼치지 않는가 봤더니 이때 말한 day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탄소 그리고 황을 뜻하는 게 되겠죠? 그 두 가지가 수동태로 are locked up, 즉 갇혀 있을 때 말입니다. 그것도 highly, 이건 높게가 아니라 매우란 뜻이겠죠? 매우 질서 정연한 형태의 석탄 속에서. 자,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석탄이 나왔습니다. 일단 정답은 4번 아니면 5번 되는 거겠죠. 석탄 속에 있는 탄소와 황이 아직은 환경에 영향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엔트로피 값이 아주 낮다는 거죠. 왜냐하면 질서 정연한 형태 속에서 갇혀 있으니까 매우 정돈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4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조동사 can과 수동태 BPP가 쓰였죠. 주어인 태양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겠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카운터 밸런스라고 하는 건 맞서서 밸런스 맞추는 거니까 뒤쪽에 있는 엔트로피 증가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엔트로피 증가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야기된 건가? 뒤를 보니까 야기되어진 바로 화석 연료의 사용에 의해서. 자, 이제 정답은 4번이라는 게 확실해졌죠. 왜냐하면 3번 문장에서는 질서 정연한 형태로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 값이 낮았죠. so라는 말은 순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엔트로피가 증가됐다는 게 나왔죠. 그러니 앞뒤가 충돌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4번에서 바로 여기 있는 카본하고 황이 뭔가 엔트로피를 증가시킬 만한 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박스 문장이 되겠죠. 즉 여기 있던 데이를 몰랐지만 이제 알 수 있죠. 이건 바로 탄소랑 황을 뜻합니다. 그것들이 안정된 형태로 갇혀 있었지만 오직 어떨 때 그 탄소가 태워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연소 생성물들이 이제 알겠죠. 연소 생성물은 바로 여기 있는 탄소랑 황을 뜻하겠죠. 그게 대기 중에 배출될 때에만 그 탄소와 황은 비로소 오염물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염물질이 되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죠. 그런 증가된 엔트로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과연 태양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행히 정답은 yes,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뭐뭐 하는 한 aslong as가 있으니까 뒤쪽에 콤마까지 묶어야겠죠. 즉 비율, 엔트로피의 증가 비율이 뭐 때문에 비롯된? 그렇죠. 화석 연료 때문에 비롯된 그 증가 비율이 주어는 비율이란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는 a가 아니라 is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더 적은 한, 뭐보다? 감소 비율보다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거죠. 뭐로부터? 태양 복사 에너지로부터. 여기까지가 aslong as에 묶이는 게 되겠죠. 그림과 함께 설명해보자면 여기 화석 연료로부터 생성된 엔트로피의 증가는 그림에서 여기겠죠. 엔트로피 값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 비율이 더 적은 한, 뒤쪽에 나와 있는 건 태양 복사열에 의한 엔트로피 감소를 말합니다. 즉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은 수많은 나무라든가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 그리고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이런 친환경 에너지 자원들이 엔트로피 값을 낮추겠죠. 따라서 안 좋은 증가 값이 좋은 감소 값보다 더 작은 한, 레스하는 한 뒤쪽에 있는 그 최종 엔트로피는 지구상에서 말이죠. will not 증가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불안정한 엔트로피 값이 올라가고 있는 화석 연료의 이런 급격한 증가를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잘 이용해서 엔트로피 값을 낮추자는 게 이 글의 핵심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인 게 확실하고요. 이 글의 한 문장 요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석 연료 사용이 지구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를 상쇄할 수 있으며 단 조건은 그 증가율이 태양 복사 에너지로 인한 감소율을 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이 감소율보다 이게 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기를 바랍니다. 자, 아래쪽 문제를 보도록 하죠. 첫 번째 A, B의 어법은 다 이미 고쳤고요. at which는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왔었고요. 주어가 단수였죠. 주어진 문장의 대의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주어진 문장의 대의는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대의가 말하는 건
탄소하고 황이었죠. 따라서 정답은 탄소와 황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됐나요? 이렇게 13 문장 삽입의 문제를 총 4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혹시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